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제 남은 숨 다 바쳐 안아드릴게요. 할아버지 기억이 지워져도 제가 영원한 기억이 될게요. 전국 시청률 최고 기록을 돌파한 오디션 결승전 생방송 무대 위. 객석 맨 앞줄에는 치매에 걸려 사랑하는 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78세 할아버지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습니다. 너 누구야? 건드리지 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손녀를 처음 보듯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던 할아버지. 가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 때문에 전 재산인 전세금을 사기당하고 병까지 얻은 할아버지를 보며 20년 무명 가수 강민아는 뼈아픈 자책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직 할아버지만을 위해 울부짖듯 부른 첫 소절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 순간 허공을 맴돌던 할아버지의 탁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며 스튜디오 전체를 뒤집어 놓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애절한 무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쪽을 향해 응원하겠습니다. 화려한 서바이벌 오디션 국민가왕 결승전 생방송. 무대 위로 눈부신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진행자가 큐카드를 높이 치켜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참가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무명 시절의 눈물을 딛고 마침내 이 찬란한 무대에 선 불굴의 여인입니다. 강민아 참가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강민아가 낡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움켜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대 바로 앞 휠체어에 앉아있는 78세 할아버지 이덕수는 쏟아지는 환호성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치매에 짙은 안개에 갇힌 그는 눈앞에 선 손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요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아가 마이크를 입가로 바짝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신 단 한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제 할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강민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곧이어 잔잔하고 애절한 기타 반주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가 두 눈을 꾹 감고 과거 단칸방에서 이덕수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불렀던 둘만의 미발표 자작곡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강민아의 피를 토하는 듯 깊고 애절한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허공을 맴돌던 이덕수의 탁한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덕수의 거칠고 깊게 파인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는 이덕수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무대 중앙의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방청객들이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훔치며 훌쩍이는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의 방청객이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저 할아버지 우시는 것 좀 봐. 가슴이 미어지네. 옆에 있던 다른 방청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머리로는 잊으셨어도 가슴으로는 다 느끼시나 봐요. 너무 슬퍼요. 반주가 이어지는 짧은 순간 강민아는 마이크를 쥔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강민아의 뇌리에는 이 찬란한 무대에 서기까지 견뎌온 지난 20년의 참혹했던 세월과 불과 몇 시간 전 대기실에서 겪었던 위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아가 아주 어렸을 적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를 걷어준 사람은 이덕수였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덕수는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고 무거운 생선 괴짝을 나르며 홀로 손녀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덕수가 파리를 쫓으며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자, 고등어가 아주 싱싱합니다. 방금 들어온 놈이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떠리로 줄 테니까 2마리만 사가세요. 옆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상인이 이덕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덕수 형님, 어제 동네 잔치에서 미나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그 녀석 나중에 커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큰 가수 되겠어. 이덕수가 활짝 웃으며 상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미나가 세상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지. 나중에 훌륭한 가수 돼서 이 늙은이 호강시켜준다고 약속했어. 시간이 훌쩍 흘러 어른이 된 강민아는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강민아가 들뜬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드디어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대표님이 계약하자고 하세요. 이덕수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민아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정말이야? 이제 우리 미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그날 밤 단칸방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보호자인 할아버지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고 계약을 진행하겠다며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사 대표 마도진이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이덕수의 허름한 단칸방에 찾아왔습니다. 마도진이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 이덕수 앞에 내밀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미나는 제가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 가수로 키워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전속 계약서에 도장만 꼭 찍으시면 됩니다. 이덕수가 장판 밑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붉은 인주를 찍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불쌍한 강아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생선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마도진이 계약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도진이 뱉은 약속은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아는 악독한 노예 계약에 묶여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착취당했습니다. 마도진은 강민아의 재능을 이용해 음침한 변두리 밤무대만을 전전하게 만들고 정상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하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강민아가 마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항의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도 정산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서 저와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마도진이 피우던 담배 연기를 강민아의 얼굴에 길게 뿜어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정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앨범 준비한다고 깎아먹은 진행비가 얼만지 알아? 꼬우면 당장 위약금 3억 원 물어내고 내 회사에서 나가. 강민아가 억울함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3억이라니요. 저는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무대에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마도진이 강민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건방진 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 할아버지 집 전세금이라도 뺏어 갚던가. 마도진은 반발하는 강민아를 대기실에 강제로 가둬둔 채 곧바로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이덕수의 단칸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마도진이 흙발로 방바닥을 짓밟으며 이덕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손녀가 우리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어. 당장 그 전세금 빼서 위약금으로 갚지 않으면 당신 손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겁에 질린 이덕수가 마도진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대표님, 제발 우리 미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덕수는 손녀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전 재산인 단칸방 전세금을 모조리 빼서 마도진에게 바쳤습니다. 마도진은 그 돈을 챙기자마자 기획사를 폐업 처리하고 흔적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운 거리에 나앉게 된 이덕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길거리를 헤매다 쓰러진 이덕수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간 강민아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뇌세포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성 알츠하이머, 즉 치매입니다. 앞으로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민아가 다리에 힘이 풀려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의사는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아는 넋이 나간 이덕수의 손을 꽉 쥐고 차가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 이덕수의 상태는 무서운 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덕수는 사랑하는 손녀의 얼굴조차 완전히 잊어버렸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고시원 방바닥에 주저앉은 이덕수가 허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미나 학교에서 올 시간이야. 배고플 텐데 따뜻한 밥 차려줘야 해. 강민아가 눈물을 쏟으며 이덕수의 더러워진 바지를 벗겨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제가 미나예요. 저 정말 못 알아보시겠어요? 이덕수가 강민아의 얼굴을 핥히고 어깨를 강하게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웬 낯선 기집애가 남의 방에 들어왔어. 도둑이야. 당장 나가. 자신을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할아버지를 보며 강민아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강민아는 더 이상 현실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년이라는 기나긴 무명 생활을 이제 그만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수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할아버지 곁에서 남은 평생 병수발만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아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할아버지에게 노래하는 손녀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가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무대를 위해 강민아는 서바이벌 오디션 국민가왕 예선에 참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예선 심사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간 강민아는 심사위원석 중앙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자신과 할아버지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원수 마도진이 메인 심사위원으로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도진이 팔짱을 꼬고 기대 앉아 강민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아 참가자, 아직도 그 알량한 노래 붙잡고 밥 빌어먹고 삽니까? 이런 큰 무대에는 당신처럼 구질구질한 인생은 어울리지 않아요. 강민아가 주먹을 부서져라 꽉 쥐고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마도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떤 모욕적인 말로 짓밟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제 노래를 들어주실 단 한 분을 위해 제 모든 걸 쏟아부어 부르겠습니다. 강민아는 마도진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혹평, 교묘한 방송 불량 축소 방해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 경연 무대마다 자신의 한 맺힌 영혼을 모두 갈아 넣은 특유의 호소력 짙은 무대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이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강민아를 응원했습니다. 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릅니다. 강민아 씨 제발 우승해서 꼭 할아버지 호강시켜 주세요. 경연이 거듭될수록 강민아의 진정성 있는 노래는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마침내 강민아는 마도진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기적적으로 생방송 결승 무대 진출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생방송 결승전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민아는 낯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방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는 이덕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민아가 무릎을 꿇고 이덕수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드디어 결승 무대에 서는 날이에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내내 할아버지만 꼭 지켜볼게요. 강민아는 이덕수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방송국 로비를 지나 복잡한 무대 뒤편 구석에 마련된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대기실 전면 거울 앞에서 강민아가 가방에서 작은 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아가 낯선 소음에 놀라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이덕수의 듬성듬성하고 헝클어진 백발을 단정하고 조심스럽게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빗질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이덕수가 거울 속에 비친 강민아를 바라보며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착한 아가씨가 머리를 참 잘 빗겨주네. 고마워요. 강민아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낡고 해진 무대 의상 옷깃을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강민아는 대기실 문을 힘차게 열고 결승 1차 경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쥐어짜듯 혼신의 힘을 다해 1차 경연곡 열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방청객들과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민아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관객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대기실로 복귀했습니다. 대기실 앞 복도에 서 있던 담당 작가가 강민아를 발견하고 뛰어나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민아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 현장 반응이 완전히 미쳤어요. 시청자 문자 투표도 압도적 1위예요. 이제 스페셜 축하 무대와 15분 정도 중간 광고가 나간 뒤에 2차 경연이 시작될 거예요. 대기실에서 땀 좀 닦고 한숨 돌리고 계세요. 강민아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덕수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들으셨죠? 저 진짜로 우승할지도 몰라요. 꼭 1등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폭발적인 현장 반응에 강민아가 우승을 예감하며 안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얼굴이 무섭게 굳은 마도진이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도진이 대기실 안에서 미나의 메이크업을 수정하던 스태프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다 당장 나가.
마도진의 험악한 기세에 눌린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서둘러 대기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태프들이 모두 나가자 마도진은 대기실 문을 쾅 닫고 핏발선 눈으로 강민아를 매섭게 쏘아보며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마도진이 요란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다가와 강민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아를 대기실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민아,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강민아가 숨이 막히는 듯 컥컥거리며 마도진의 두꺼운 손목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마도진이 강민아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번 국민가왕 우승은 우리 기획사 아이돌이 무조건 가져가야 해. 너 같은 쓰레기가 낄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당장 2차 경연 기권서에 도장 찍어. 강민아가 눈을 부릅뜨고 마도진의 시선을 똑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기권을 합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무대에 오를 겁니다. 마도진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 강민아의 얼굴에 흔들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뭔지 똑똑히 봐라. 10년 전에 네가 직접 지장 찍었던 전속 계약서 원본이야. 여기에 적힌 독소 조항을 보면 네가 어디서 번 돈이든 모든 수익은 우리 회사로 귀속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강민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그 계약서는 대표님이 저희 할아버지 전세금 떼먹고 도망쳤을 때 이미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마도진이 콧방귀를 뀌며 강민아의 멱살을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무효? 웃기고 있네. 네가 우승해서 상금 3억을 타도 그 돈은 10원 한 장 안 남고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 넌 땡전 한 푼 못 만지고 또 빚더미에 앉는 거야. 강민아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도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와 강민아의 귓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아는 기자들 쫙 풀어서 널 완전히 매장시켜 줄게. 돈에 미친 무명 가수가 불쌍한 동정표를 얻어보려고 침에 걸린 늙은 할아버지를 생방송에 질질 끌고 나와서 이용해 먹었다고 말이야. 네가 그토록 끔찍하게 위하는 내 할아버지가 온 국민한테 파렴치한 사기꾼의 공범으로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어주지. 강민아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마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프신 할아버지까지 끌어들여서 협박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마도진이 뒤로 크게 밀려나며 양복 재킷을 툭툭 털어내고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도진이 턱을 까딱거리며 대기실 밖을 향해 굵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야, 들어와서 저 기집애 당장 끌어내. 어차피 무대에도 못 오를 텐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뭐해? 마도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경호원 서너 명이 대기실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억센 팔로 강민아의 양어깨를 꺾어 누르며 바닥으로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대기실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있던 이덕수의 휠체어까지 복도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강민아가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우리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당장 놓으라고. 경호원들은 대답 대신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강민아의 낡은 가방과 소지품들을 복도 바닥을 향해 무참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민아가 20년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낡은 악보들이 허공을 날아 복도 바닥에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마도진이 바닥에 엎어진 강민아의 머리칼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웃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어야지. 대기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나간 마도진은 분노에 찬 걸음으로 방송국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손을 놓고 뒤따라 나가자 강민아는 황급히 복도로 기어나가 휠체어에 앉아 벌벌 떠는 이덕수를 붙잡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터질 듯 험악해진 복도에 할아버지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민아는 겁에 질린 이덕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급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대 뒤편 구석진 곳으로 휠체어를 밀어 피신시켰습니다. 한편 곧장 오디션 총괄 책임 PD의 자리로 다가간 마도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스튜디오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강민아, 저 기집애 2차 결승 무대 당장 전면 취소해. 총괄 책임 PD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얼굴로 마도진을 말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시청자 투표 1위인 참가자를 갑자기 빼버리면 방송사고 나요. 마도진이 PD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가락을 얼굴에 들이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방송사고가 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스폰서 자금 내일 아침 당장 싹 다 회수해버리기 전에 당장 취소해. 마도진은 PD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메인 통제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도진이 메인 음향 감독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음향 감독. 강민아 무대 반주 송출 당장 끊어. 버튼 하나라도 올리면 넌 내일부로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줄 알아. 부당한 지시와 횡포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음향 감독이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의 갑질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저는 PD님 지시 없이는 반주 절대 못 끊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 스태프들 역시 마도진을 둘러싸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 복도에서 마도진 측 경호원들과 방송국 스태프들 간에 서로를 밀치며 삿대질하는 거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깡패야. 생방송 중에 어디서 행패를 부려. 시끄러워. 대표님 말씀 안 들려. 다 치워버리기 전에 당장 기계에서 손 떼. 복도는 순식간에 살벌한 고성과 험악한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무대 바로 뒤편 구석진 곳에 휠체어를 타고 몸을 숨긴 이덕수 역시 이 끔찍한 아수라장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싸움이 벌어지는 복도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텅 빈 무대 뒤편을 타고 울려 퍼지는 거친 파열음과 험악한 고성은 그의 귓가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이덕수는 낯선 환경에 겨우 적응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폭력적인 소음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덕수의 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마도진이 단칸방에 쳐들어와 빛 독촉을 하며 가구를 박살내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치매로 인해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패닉 상태에 빠진 이덕수가 양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았습니다. 이덕수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다 부수지 마. 안 돼. 이덕수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휠체어 발판을 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리려 다가오는 주변 스태프들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돈 내놔. 도둑놈들아. 저리 가. 이덕수는 방향도 모른 채 비틀거리는 앙상한 두 다리로
스튜디오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강민아는 이덕수를 무대 뒤편 구석에 피신시킨 뒤 차마 버려둘 수 없는 20년치 낡은 악보들을 줍기 위해 다시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악보들을 바닥을 기어다니며 허겁지겁 줍는 그녀의 손등 위로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무대 주변을 살피던 담당 작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민아 참가자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강민아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아는 손에 쥐고 있던 악보를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치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방송국 복도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가 목에 핏대가 서도록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녀는 층계를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스태프들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 못 보셨나요? 키가 작고 백발의 낡은 갈색 가디건을 입고 계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강민아의 얼굴은 점차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민아는 인파가 몰린 방송국 로비와 대기실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덕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생방송 2차 경연 시작을 알리는 스탠바이 방송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차 경연 10분 전입니다. 강민아 참가자는 신속히 무대 뒤편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민아의 귀에는 방송국 스피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차 경연 무대를 완전히 포기한 채 어둡고 인적이 드문 비상구 계단을 헉헉거리며 오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제발 나타나 주세요. 강민아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계단 손잡이에 이마를 박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1층 로비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어두운 창고 문 앞을 비췄습니다. 창고 구석진 곳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덕수였습니다. 이덕수는 무대 뒤편에서 주웠는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강민아의 낡은 악보 한 장을 가슴에 꽉 품은 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무전을 쳤습니다. 여기 1층 창고 앞입니다. 잃어버리신 할아버지 찾은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의 연락을 받은 강민아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1층 로비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이덕수를 발견한 강민아의 다리가 푹 꺾였습니다. 강민아가 무릎으로 기어가며 두 팔을 벌려 이덕수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강민아의 손끝이 어깨에 닿는 순간 이덕수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강민아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지 마. 건드리지 마. 치매에 짙은 안개와 극심한 패닉 상태에 갇힌 이덕수는 눈앞에 있는 손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덕수가 바닥에 엉덩이를 댄 채 뒤로 기어 도망치며 가슴에 품은 악보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우리 미나 줄 거야. 도둑놈들아, 나한테 아무것도 못 뺏어가. 강민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제가 미나예요. 아무도 할아버지 안 해쳐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강민아가 다시 한번 다가가려 했지만 이덕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강민아를 향해 침을 뱉을 듯이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다가오면 죽어. 저리 가. 자신마저 무서운 괴물처럼 여기며 벌벌 떠는 할아버지의 낯선 모습에 강민아는 뼈아픈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뭐라고. 아픈 할아버지를 이 무서운 곳에 끌고 와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강민아는 이덕수에게 상처를 줄까봐 더 이상 다가가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할아버지를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결승 2차 경연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민아가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육중한 구두 발소리가 강민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방송국 로비의 거친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강민아의 등 뒤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내부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메인 PD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대본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참가자가 갑자기 어디로 증발했다는 거야. 스태프들 다 풀어서 당장 강민아 참가자 찾아와. 보안 요원들과 진행 요원들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치며 스튜디오 안팎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최고층 VIP 대기실은 아래층의 소란과 대비되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메인 스폰서이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제왕인 장천수 회장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서는 강민아가 1차 경연 무대에 오르기 전 옥상에서 녹화해둔 사전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민아가 주머니에서 낡고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카메라 앞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이 낡은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이 바로 저를 키워주신 제 할아버지 이덕수 어르신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생선 괴짝을 나르시며 부모 없는 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장천수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려 들고 있던 고급 크리스털 찻잔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찬물이 값비싼 카펫 위로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천수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천수의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앞면 근육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가득 비친 젊은 시절의 이덕수 얼굴은 장천수의 심장을 둔기로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지독하게 눈보라가 치던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천수는 믿었던 친구의 연대 보증 사기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날린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는 얇은 혹겹 점퍼만 입은 채 차가운 한강 다리 위에서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투신을 결심했습니다. 장천수가 눈을 질끈 감고 난간 아래로 몸을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옷깃을 거칠게 낚아채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젊은 놈이 미쳤어? 어딜 뛰어내려? 새벽 시장에 나가던 젊고 강인한 인상의 이덕수였습니다. 이덕수는 넋을 잃고 주저앉아 덜덜 떠는 장천수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더니 얼어붙은 그를 이끌고 근처 시장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덕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뚝배기를 장천수 앞으로 쭉 밀어주었습니다. 일단 이 뜨거운 국밥으로 속부터 든든하게 채워. 장천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국밥을 삼켰습니다. 허겁지겁 그릇을 비운 장천수에게 이덕수는 그의 얼어붙은 거친 손을 덥석 잡고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무거운 동전 뭉치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저기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꽁꽁 온몸부터 녹여 강물에 뛰어들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이 악물고 다시 한번 살아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벼뜨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장천수는 이덕수가 쥐어준 쌈짓돈을 가슴에 품고 국밥집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장천수는 손등으로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모니터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맞아. 그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날 살려주신 분이야. 내가 평생을 애타게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이 틀림없어. 장천수가 고개를 획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수행비서를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송국 전체를 다 뒤져서라도 저 참가자 강민아와 할아버지를 찾아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방송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짐없이 파악해서 보고해. 수행비서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방송국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수행비서가 무전기를 켜고 VIP 대기실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방송국 1층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수행비서가 보안실 문을 거칠게 열고 보안 요원들을 밀쳐내며 직접 메인 모니터 앞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실 복도와 통제실 앞 CCTV 화면 전부 메인 화면에 띄우세요. 수행비서의 날카롭고 강압적인 지시에 보안 요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강민아의 낡은 짐을 대기실 복도 바닥으로 무참히 집어 던지는 폭력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마도진이 대기실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나와 거드름을 피우며 복도를 걷는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행비서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보안 요원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화면 캡처해서 제 태블릿으로 전송해 주세요. 수행비서는 곧바로 2층 녹화장 뒤편 복도로 다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복도 구석 비상구 앞에는 마도진 측 경호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무참히 쫓겨난 음향 감독과 스태프들이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품에서 금장 명함을 꺼내 들고 가장 흥분해 있는 음향 감독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스폰서이신 장천수 회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방금 전 마도진 대표가 이곳 통제실 스태프분들께 어떤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향 감독이 놀란 눈으로 금장 명함을 확인하더니 억눌렸던 울분을 쉴 새 없이 토해냈습니다. 마도진 대표가 깡패 같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통제실로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강민아 참가자의 무대 반주를 끊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자기네 소속 아이돌을 무조건 우승시켜야 한다면서요. 생방송 중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텼더니 그 덩치들을 시켜서 저희를 밖으로 집어 던지듯 끌어내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비서의 단정했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며 눈빛이 맹수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스태프들의 억울한 증언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이후 최고층 VIP 대기실로 돌아와 장천수에게 녹음 파일이 켜진 휴대전화와 CCTV 사진이 띄워진 태블릿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스튜디오의 혼란은 전부 마도진 대표가 벌인 악질적인 짓입니다. 자사 아이돌을 우승시키려고 강민아 참가자를 무력으로 대기실에서 쫓아내고 무대 통제실을 장악했습니다. 장천수가 태블릿 속 선명한 사진을 확인하며 탁자 위에 올려둔 두 주먹을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장천수의 굵은 안면 근육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살기로 인해
매섭게 떨렸습니다. 감히 내 생명의 은인과 그 핏줄에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몹쓸 짓을 해. 장천수가 수행비서를 향해 서늘하게 가라앉은 무거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방송국 총괄 PD와 이 프로그램 책임지는 임원진들 전부 여기로 데려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넥타이가 삐뚤어진 총괄 PD와 임원들이 VIP 대기실로 줄줄이 불려왔습니다. 장천수는 가죽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려는 듯 그가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유리잔을 꽉 움켜쥐자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잔이 바스러질 듯한 팽팽하고 서늘한 긴장감 속에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기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천수가 굳어버린 총괄 PD의 멱살을 잡아채며 우레와 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돈 받아서 여기서 무슨 개수작을 벌이는 거야. 일개 기획사 대표놈이 깡패를 동원해서 방송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수수방관 구경만 하고 있어. 총괄 PD가 사색이 된 흑빛 얼굴로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도진 대표가 워낙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저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천수가 총괄 PD의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를 앞뒤로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우고 마도진이 엎어놓은 강민아의 결승 무대부터 당장 원래대로 복구시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말이다. 만약 내 지시를 어긴다면 내일 아침부로 우리 그룹에서 들어가는 모든 광고와 계열사 협찬은 전면 중단될 거다. 내 손으로 이 방송국 간판을 내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당장 움직여. 총괄 PD가 사시나무처럼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모든 스태프를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로비 구석의 어둡고 습한 창고 앞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아는 치매 증상으로 극도의 공포에 빠져 발작하는 이덕수에게 상처를 줄까봐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민아는 이덕수에게서 몇 걸음 멀리 떨어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민아가 양손으로 딱딱한 바닥을 짚은 채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망쳤어요. 제 욕심 때문에 할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덕수는 더러운 벽에 바짝 기대어 낡은 악보를 가슴에 꽉 안고 경계하는 날 선 눈빛으로 강민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리며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장 회장의 경호원 여러 명과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 의료진이 쟁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이 자세를 아주 조심스럽게 낮추고 이덕수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소리가 시끄러워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하나도 안 아프게 도와드릴게요. 이덕수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려했지만 의료진이 매우 능숙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덕수의 긴장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의료진이 이덕수의 팔에 작은 주사기로 안전한 진정제를 아주 천천히 투여했습니다. 주사약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자 이덕수의 거칠고 가빴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며 빳빳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아래로 편안하게 처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 강민아의 양쪽 팔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호원이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강민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참가자님, 장천수 회장님께서 뵙고자 하십니다.
할아버님은 저희 측 전담 의료진이 안전하게 모시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민아가 붉게 충혈되고 퉁퉁 부은 눈으로 경호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장천수 회장님이요?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대체 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비서실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깍듯한 태도에 강민아는 머뭇거리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걸음을 옮긴 강민아는 이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VIP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마자 장천수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성큼성큼 다가와 강민아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장천수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강민아 양, 내가 자네 할아버지 이덕수 어르신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강민아가 깜짝 놀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되물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회장님이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를... 장천수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강민아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체온으로 더욱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미나 양 할아버님이십니다. 그 피 같은 쌈짓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 장천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평생의 은인이신 분의 손녀께서 이깟 방송국에서 깡패놈들에게 수모를 당하다니요. 제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장천수가 강민아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이며 결연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도지는 제 모든 걸 걸고 철저히 짓밟아 놓겠습니다. 미나 양은 밖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할아버님을 위한 노래에만 집중해 주세요. 은혜를 갚으려는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강민아의 흔들리던 눈동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민아가 장천수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민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가자 장천수의 인자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의 야차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천수가 문가에 대기하던 수행비서를 향해 단호하고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마도진 그 버러지 같은 놈이 있는 곳으로 앞장서. 수행비서와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심사위원 대기실 문을 부서질 듯 거칠게 발로 차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죽 소파에 다리를 거만하게 꼬고 앉아 자신이 우승을 쟁취한 양당꿈에 젖어 있던 마도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도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삿대질을 하고 불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쳐들어와. 장천수가 묵직하고 위압적인 구두 소리를 내며 마도진의 바로 코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장천수가 수행비서가 건네준 CCTV 화면 사진 뭉치들을 마도진의 뺨을 향해 가차없이 강하게 집어던졌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가 마도진의 얼굴을 거칠게 때리고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발밑에 나뒹구는 사진들을 보고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치켜들던 마도진은 제 앞을 버티고 선 거대한 인물이 바로 장천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장천수는 등 뒤에 선 수행비서를 향해 스튜디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당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연락해. 저 쓰레기가 스태프들에게 저지른 폭행에 생방송 업무 방해까지 싹 다 엮어서 즉각 구속하라고 해. 우리 법무팀 총동원해서 털끝만 한 구멍으로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수행비서가 즉시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도진이 다급하게 두 손을 마구 저으며 장천수를 향해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다 시청률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약간의 연출을. 장천수가 두꺼운 손으로 마도진의 명품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그를 대기실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장천수의 무서운 얼굴이 마도진의 콧등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해? 네가 저지른 짓거리가 오해라고? 내일 당장 법무팀 풀어서 내 기획사 장부부터 밑바닥까지 털어주마. 횡령의 탈세까지 싹 다 엮어서 평생 감방 구석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 마도진, 넌 오늘부로 이 바닥에서 완전히 끝이다. 마도진의 이마와 콧등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줄줄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도진은 장천수의 위압감에 눌려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마도진은 평소 자신과 술자리를 가지며 호영호재하고 뒤를 든든하게 봐주던 유력 정재계 지인들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저 마도진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꼬였습니다. 제발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통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고 차가운 수신 거절 자동 응답 메시지만 반복해서 메아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장천수가 이미 10분 전 손을 써서 업계의 절대 권력으로 마도진의 모든 인맥을 철저하게 고립시킨 것이었습니다. 마도진의 무릎에 힘이 훅 풀리며 그는 가죽 소파 위로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도진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져 허무하게 나뒹굴었습니다. 그 무렵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은 강민아는 1층 로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강민아는 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다시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덕수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아가 무릎을 굽히고 이덕수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꽉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덕수는 아직 손녀를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편안해진 얼굴로 투박한 손을 뻗어 강민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강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VIP 대기실 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장천수에게 무언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민아는 턱관절에 꽉 힘을 주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마이크를 아주 단단히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아의 두 눈동자에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강렬한 의지와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강민아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숨지도 않겠다는 굳건한 표정으로 결승 2차 경연을 위해 메인 스테이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의 거대한 핀 조명이 무대 중앙을 강하게 비췄습니다. 시간이 다시 결승 2차전 무대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점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무대 중앙에 우뚝 선 강민아가 깊은 숨을 내쉬며 굳게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높이 들고 객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년의 무명 생활을 딛고 올라온 강민아 참가자의 마지막 결승 무대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방청객 한 명이 옆 사람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할아버지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강민아 씨가 무사히 무대에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옆에 있던 다른 방청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다시 맨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강민아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강민아의 시선은 무대 바로 아래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이덕수에게 향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의료진의 보살핌으로 안정을 되찾은 이덕수는 휠체어에 얌전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아가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강민아가 조금 전 불렀던 자작곡의 첫 소절 반주가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아가 첫 소절 노래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노래의 분위기가 바뀌며 더욱 웅장하고 애절한 현악기 연주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행자가 무대 가장자리로 물러나며 관객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강민아 참가자의 진짜 노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강민아의 등 뒤로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 화면이 아주 밝게 켜졌습니다. 전광판 화면에는 강민아가 20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곡했던 낡고 해진 악보들이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악보들 사이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덕수의 오래된 일기장 내용이 화면에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방청객들이 전광판에 뜬 낡은 일기장 글씨를 소리내어 읽으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미나가 오늘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늙은 하레비가 뼈가 부서지도록 생선을 팔아서라도 우리 핏덩이 텔레비전에 꼭 내보낼 거다. 화면이 바뀌며 일기장 구석에 강민아가 아주 어릴 적 크레파스로 그린 이덕수의 얼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호강시켜줄 거야. 객석 곳곳에서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방청객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며 옆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핏덩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좀 봐. 할아버지의 헌신이 너무 눈물겨워요. 강민아 씨가 무조건 1등 해야 합니다. 강민아가 전주에 이어 브릿지 구간의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내 앞을 막아도 내 손을 꽉 쥐어주던 그 사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내 남은 숨을 다 바쳐서 당신을 안아주겠습니다. 강민아의 진심이 담긴 깊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스튜디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광판 화면에서는 과거 좁고 어두운 단칸방에서 강민아와 이덕수가 작은 우산을 나눠 쓰는 모습이 연출되어 나왔습니다. 비가 새는 방구석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환하게 웃는 영상은 방청객들의 눈물샘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심사위원석 제1구석 자리에는 마도진이 양팔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도진은 강민아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 앞에서 기가 꺾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도진이 바지깃을 꽉 움켜쥐며 속으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저 기집애 혼자 주인공 행세를 하는구나.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마도진은 패배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주먹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강민아의 노래가 마침내 곡의 절정이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민아가 두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며 가장 높은 고음 구간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모두 지워져도 내가 당신의 영원한 기억이 되겠습니다.
강민아의 폭발적인 성량이 스튜디오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강민아의 무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눈을 크게 뜨고 강민아의 엄청난 가창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을 향해 가자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이덕수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빈 눈동자로 앉아있던 이덕수의 고개가 무대 위를 향해 번쩍 들렸습니다. 이덕수의 시선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강민아의 몸짓을 아주 또렷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덕수의 입술이 노래의 박자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덕수가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끄덕이더니 투박한 양손으로 휠체어의 둥근 손잡이를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이덕수의 마른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덕수의 곁에 서 있던 담당 작가가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담당 작가가 이덕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앉아 계세요. 하지만 이덕수는 담당 작가의 손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이덕수가 휠체어 발판을 두 발로 강하게 디디며 굽은 상체를 힘겹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덕수의 앙상한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이덕수는 기어코 휠체어에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의료진이 화들짝 놀라며 이덕수를 부축하려고 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팔을 잡아드릴게요. 이덕수가 의료진의 팔을 부드럽게 거절하며 무대 쪽을 향해 한 걸음 위태롭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치매에 짙은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온전한 정신이 이덕수의 머릿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손녀의 진심이 담긴 멜로디가 이덕수의 끊어졌던 기억의 끈을 다시 이어붙인 것입니다. 이덕수가 무대 중앙에 서 있는 강민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똥강아지 미나 아니냐? 이덕수가 손녀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부르며 앞으로 투박한 두 손을 길게 내밀었습니다. 이덕수의 쉬고 갈라진 목소리가 객석 주변에 설치된 마이크를 타고 스튜디오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강민아가 이덕수의 목소리를 듣고 마이크를 쥔 손을 크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가 무대 가장자리로 다급하게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 미나예요.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이덕수가 휠체어 앞에 선 채로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텔레비전에 나온다더니 진짜로 나왔네. 할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내 불쌍한 강아지를 못 알아봤어. 이덕수가 무대를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라. 할아비가 우리 강아지 한 번만 안아보자. 방송국 카메라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재회 광경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300여 명의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청객들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큰 소리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와 감동의 감탄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가 방금 손녀를 알아보셨어. 정말 기억을 찾으신 거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하늘이 강민아 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방청객 한 명이 옆 사람을 껴안고 엉엉 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민아 씨의 진심 어린 노래가 할아버지의 치매의 병을 이겨낸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평생 강민아 씨만 응원할 겁니다. 진행자가 큐카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진행자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아주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걸어 나와 무대를 향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강민아 참가자의 진심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 음악 인생에서 단연코 최고의 무대입니다. 강민아 씨, 당신이 오늘 이 무대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던 카메라 감독들마저 촬영을 잠시 멈추고 소매 끝으로 젖은 눈가를 훔쳐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결승 무대를 마친 강민아는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아가 무대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양손을 가지런히 바닥에 짚었습니다. 강민아가 이덕수를 향해 정식으로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강민아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 손 꼭 잡고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스튜디오 안은 수백 명의 관객이 치는 기립박소리와 열광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행자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감동의 밤입니다. 오직 진심이 담긴 노래가 만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국민가왕의 최종 우승자를 가릴 시간입니다.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을 확인해 주십시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무대 위 전광판 화면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실시간 시청자 투표 그래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강민아의 득표수를 나타내는 빨간색 막대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제일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전광판에 100만 표가 넘는 숫자가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진행자가 두 팔을 높이 뻗으며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시청률 30%의 신화, 대망의 국민가왕 최종 우승자는 강민아 참가자입니다. 진심으로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자를 알리는 진행자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스튜디오 천장에서 화려한 황금색 폭죽이 굉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펑하는 경쾌한 폭죽 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종이 꽃가루가 강민아의 머리 위로 화려하게 흩날렸습니다. 강민아가 엎드린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아가 양팔을 번쩍 위로 들어 올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승에 짙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방송국 무대 뒤편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마도진이 두리번거리며 비상구 계단을 향해 몰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헐떡이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무조건 빠져나가야 해. 이대로 경찰에게 잡힐 수는 없어. 마도진이 차가운 철제 비상구 문고리를 꽉 잡고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력반 형사 서너 명이 비상구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마도진의 앞을 겹겹이 가로막았습니다. 형사 반장이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마도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도진, 당신을 폭력행위 교사 및 생방송 업무 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도진이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고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내 담당 변호 부를 테니까 그 더러운 손 치우고 당장 비켜.
형사 반장이 마도진의 양팔을 강하게 제압하며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서 조사실에 가서 편하게 부르시지. 당신이 스태프들을 짓밟으라고 지시한 깡패놈들은 벌써 우리 호송차에 다 실어놨어. 경찰들이 마도진에 저항하는 양손을 등 뒤로 꺾고 차가운 금속 수갑을 철컥 소리가 나게 채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연예부 기자들이 한꺼번에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눈이 부시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마도진의 얼굴 앞으로 마이크를 들이밀며 앞다투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도진 대표님, 소속사 가수 우승시키려고 생방송 중에 난동을 부린 게 전부 사실입니까? 과거에 강민아 씨 돈을 갈취하고 악질적인 노예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할아버지 전세금을 빼앗아서 거리로 내쫓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마도진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찰들이 마도진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경찰 호송차로 끌고 갔습니다. 마도진이 호송차에 오르며 참담한 굴욕감에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스튜디오 안에서는 성대한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커다란 황금 트로피를 두 손으로 높이 들고 강민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진행자가 강민아의 품에 황금 트로피를 안겨주며 벅찬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아 참가자, 당신의 노래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국민가왕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민아가 묵직한 황금 트로피를 가슴에 꽉 품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아는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 앵글을 등지고 무대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내려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방청객들이 강민아를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강민아는 객석 앞줄에 여전히 서 있는 이덕수에게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강민아가 이덕수를 와락 끌어안으며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1등 했어요. 이 크고 무거운 트로피 좀 보세요. 강민아가 차갑고 빛나는 황금 트로피를 이덕수의 앙상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덕수가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황금 트로피의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덕수가 환하게 웃으며 강민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우리 강아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1등도 하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네. 할아비가 그동안 우리 똥강아지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주변에 남아있던 방청객들이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을 보며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청객 한 명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민아 씨, 할아버지 모시고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다른 방청객도 두 손을 모아 쥐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저희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강민아가 방청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오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열광적인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강민아와 이덕수는 방송국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고 장천수가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천수의 뒤를 따라온 수행비서가 두꺼운 파일, 철 2개를 대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천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천수가 다가와 강민아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미나 양 모두 당신의 뛰어난 실력과 진심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나는 그저 옆에서 노래를 방해하는 작은 돌부리 하나 치워준 것뿐입니다. 장천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첫 번째 파일 철을 열어 강민아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 계열사 대형 기획사와 맺는 정식 전속 계약서입니다.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독소 조항 따위는 전혀 없는 아주 공정하고 파격적인 계약입니다. 업계 최고 대우로 준비했으니 강민아 양은 이제 생활비 걱정 없이 마음껏 노래만 부르십시오. 장천수가 곧이어 두 번째 파일 철을 열며 따뜻한 시선으로 이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에 있는 최고급 요양병원의 VIP 병실 무상지원 서약서입니다. 이덕수 어르신의 남은 평생 병원비와 전담 간병비는 모두 내 개인 재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설이 아주 훌륭하고 공기가 맑은 곳이니 어르신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민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민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흘렀습니다. 강민아가 목이 맨 소리로 더듬거리며 장천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제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앨범 팔아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장천수가 이덕수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온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아 양 빚은 자니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옛날 시장 바닥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따뜻한 생명의 은혜에 비하면 이깟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때 어르신이 건네주신 국밥 한 그릇과 쌈짓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두 분 모두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행복하게만 지내십시오. 이덕수가 장천수의 낯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서 누군지는 잘 몰라도 참 인상이 좋은 양반이네. 고마워요. 우리 손녀 잘 챙겨줘서 내가 아주 마음이 놓여. 장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덕수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네, 어르신. 맑은 곳에서 푹 쉬시면서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주 화창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송국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강민아의 출근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손에 화려한 플랜카드를 들고 강민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연호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대형 밴이 방송국 입구에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을 한 강민아가 밝은 표정으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강민아를 향해 손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강민아 언니, 어제 발매한 새 앨범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가왕님 오셨다. 이번 노래도 차트 1등입니다. 강민아는 발매하는 음반마다 음원 차트 1위를 휩쓰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아가 밝은 표정으로 팬들을 향해 다가가 일일이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큰 사랑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도 열심히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강민아는 팬들이 정성껏 건네는 편지와 예쁜 꽃다발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성공적인 텔레비전 방송 스케줄을 모두 마친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민아가 대기실에서 짐을 챙기며 매니저에게 다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은 이걸로 다 끝났죠? 저는 이제 할아버지 뵈러 요양병원에 가볼게요. 늦으면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 지나버려서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벤의 문을 열고 차 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도 강민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병원에 도착한 강민아는 양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VIP 병실로 쟁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이덕수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아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일 마치고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저녁 밥 먹을 시간이에요. 강민아는 병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뚜껑을 열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영양죽을 저었습니다. 강민아가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자신의 입술로 호흡으로 식힌 다음 이덕수의 입에 직접 떠먹여 주었습니다. 이덕수가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며 따뜻한 죽을 오물오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강민아가 냅킨을 뽑아 이덕수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드러운 전복죽이 입맛에 잘 맞으세요? 생선 반찬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저랑 산책도 나가죠. 이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아가 건네는 생선살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모두 마친 두 사람은 따뜻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기 위해 병원 뒤뜰로 나왔습니다. 넓은 병원 뒤뜰에는 커다란 벚꽃 나무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넓고 평평한 평상 앞에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적 같았던 생방송 결승전 날의 온전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조금씩 치매의 안개 속으로 흐릿해졌습니다. 이덕수는 이제 강민아가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 노래 잘하는 다정한 아가씨 정도로 대했습니다. 이덕수가 평상 가장자리에 천천히 엉덩이를 대고 걸터앉으며 강민아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노래 안 불러주나? 내가 텔레비전에서 아가씨 노래 부르는 거 듣는 걸 참 좋아해. 강민아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덕수의 시선 변화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아는 기억이 지워진 것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건강하게 자신의 곁에 숨쉬며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감사했습니다. 강민아가 어깨에 단단히 메고 있던 낡은 어쿠스틱 기타를 가죽 케이스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강민아가 이덕수의 옆자리에 찰싹 붙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주 멋지게 불러드릴게요. 강민아가 기타 넥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플라스틱 픽으로 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디션 생방송 결승 무대에서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찾아 주었던 바로 그 자작곡의 맑은 기타 반주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멜로디가 공기 중으로 퍼지자
이덕수는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며 아이처럼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이덕수가 콧노래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강민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듣기 좋다. 아가씨가 치는 기타 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아주 예쁘네. 강민아는 기타줄을 튕기던 손을 전혀 멈추지 않은 채 이덕수를 바라보며 아주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기타 소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서 평생 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강민아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평온한 기타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머리 위에서 분홍빛 벚꽃 잎이 평상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벚꽃잎 하나가 이덕수가 꽉 쥐고 있던 강민아의 검은색 재킷 소매 끝자락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나무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며 길었던 서사의 막이 내렸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 비록 할아버지의 기억은 다시 흐려졌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는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 진하고 따뜻한 감동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조건 없는 헌신과 진심 어린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강민아의 애절한 노래가 할아버지의 끊어진 기억을 기적처럼 이어주었듯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가슴 속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멜로디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가장 찬란한 봄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볕드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앞에서 걸어주셨으니까 투박한 두 손으로 내 머리 쓸어주며 괜찮다 괜찮다 웃어주셨잖아요.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안겨 잠이 들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손잡고 걷던 그 골목길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제 남은 숨 다 바쳐 안아드릴게요. 할아버지 기억이 지워져도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아가씨 누구요? 왜 내 손을 잡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손녀이 나예요. 그 말이 목 끝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알잖아요. 평생을 저를 지켜주신 제 할아버지인 걸 저는